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여기 엔스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오늘들 어떠세요? 자녀분들의 결과는 되게 괜찮게 나왔나요? 제가 오늘 설명회를 낮에도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점의 학원들을 나가다 보니까 설명회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재수반에서 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까지도 학생들 시험지 가지고 1대1로 계속 상담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제 학생들은 솔직하게 시험지를 안 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엄마한테. 뭐 예를 들어서 채점 안 했다, 뭐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왜 스트레스 주느냐. 요즘은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그죠?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결과도 보고 제대로 못 받은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이 치러졌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수학생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형, 문이과 통합형으로 진행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대가 좀 높았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도 너무 궁금했고,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경험들이 다 있어서 사실 매번 보던 모의고사들하고는 또 다르게 이 평가원 시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 자녀분들 중에 첫째가 고3인 경우 같은 경우는 어른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3월, 4월 보는 모의고사나 6월 보는 모의고사나 그냥 뭐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6월과 9월에 치러지는 시험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사실은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그 시그널을 사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보여주는 시험이기도 하니 시험지를 학생이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자고 있을 때라던가 이렇게 몰래라도 이렇게 한번 시험지를 보시면서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학 파트는 공통과목 역시나 수학스트 전범위 형태로 22분학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전부 다 크게 세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6월 평가원은 전범위가 아니라 3분의 2까지, 딱 2단원까지 범위가 반영이 되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예상 등급 컷은 지금 현재 이투스에서 뜨는 등급 컷이에요.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내 점수가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함에 따라서 몇 등급이 나오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요. 현재 과목별로 예상 등급 컷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8점, 미적분 82점, 기하 84점 이 정도. 이 등급 컷은요 같이 첨부해드린 6월 평가원 자료 분석집에다가 제가 다 실어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 특징, 큰 특징들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 이 통합형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기하, 미적, 확통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적 부분이 기하나 확통에 비해서 상당히 킬러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우리 이과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사실은 미적분이었습니다. 이 세 개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과의 등급대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후반부에 분명히 다 확통으로 바꾸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더욱더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지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의 난이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혼자 해봤었는데, 6월 평가원의 기조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면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의 난이도를 낮췄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예년하고 난이도 비슷하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30번이 옛날에 30번이 아닌 거죠. 굉장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30번이 나왔고, 반면에 이 선택 과목의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미적분 시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하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시험지, 이과 친구들 시험지 보신 친구들 한 쉽다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 그죠? 약간 좀 뭐지 이게?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 쉽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현재 단과 진행하고 있지만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수능 문제를 분석한 친구들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 이 정도면 겨우 미적분 내신진도 범위에 맞춰서 한 바퀴 돌아봤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맞출 정도로 쉬운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능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들, 문제풀이들을 개념 공부한 것과 함께 조금은 진행을 했을 때 그때 문제들이 조금 그래도 쉽게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변별력을 다루는 정말 특이점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는 대신에 평가원은 어디에서 변별력을 두고자 함이 보였냐면 맞아요. 공통문항. 네. 수원 수투에서는요. 분명히 변별력을 여기서 주겠다라는 평가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변별력 확보 문항이 다수 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일단 첫 번째 예년과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킬러 문항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수학에서 이번 시험 22문제 중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여겨지는 문제는 글쎄 굳이 하나를 붙여주면 한 문제 정도? 킬러 문장이 예능란처럼 막 2개, 3개씩 들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처음 문제를 딱 보자마자 기가 죽는 문제들. 되게 어려워 보이고 나는 못 풀 것 같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긴장하고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약간 막막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항의 수가 예년에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등장을 했고요. 상당히 앞번호부터 등장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시험지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낯선 문제 스타일이 나왔을 때 돌파력이 있는 친구들은 잘 봤습니다. 시험들을 잘 보는데 이제 겨우 개념 발걸음 뗀 친구들, 개념 한 바퀴 정도 본 친구들은 확실하게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걸려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막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딱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를 자 보세요. 자 10개가 있어. 이러면 10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해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를 이렇게 10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닥에 3개의 영역을 나누어 준 선이 있고 거기에 조그만한 돌을 3개, 3개, 4개를 넣어놨어. 이렇게. 느낌이 어떠세요? 10개가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뭔가 바닥에 3개 영역을 나누고 3개, 3개, 4개가 있어 하니까 뭔가 그 뒷얘기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할 것만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6개에서 7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우리 애가 어떻게 풀어요?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념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면 사실 수능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조금 신경을 써서 연습을 시켜주면 어느 정도 개념 베이스는 그래도 잡혀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변별력 문항들이 분명 공통 문항에서 많이 차지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절대로 신유형의 문제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선택 과목은 이번에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1등급 컷이 84, 88 이렇게 뜨잖아요. 그 3-4문제 거의 다 아이들이 공통 문항에서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문제 훈련, 아직 문제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아직도 그래프 해석이라든가 도형 구분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3학년 친구들은 지금 내신 준비를 확통을 위주로 하고 있고 미적을 위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도형 문제나 그래프 문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집중해서 연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이게 커버가 안 되는 수학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남은 시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정말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 목동 지역이 그렇게 어머님들이 내신에 목매시는지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특강 설명회 할 때부터 계속 어머님들께 3학년 1학기 내신 물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지만 절대 그 수능 문제 연습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같이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1학기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우 아니다. 꼭꼭 내신 일단 내신부터 잡고 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보고 나면 이거 수능도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애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아마 고민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수학이 제가 학원을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도 안 됐던 수학인데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거 한 120,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한 120, 30이 남는단 말이죠. 그 안에 선생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도 안 된 건데 이런 얘기들. 그 다음 막 3, 4등급 나오는데 난 뭐 1등급까지는 선생님 저도 욕심 안 낼게요. 한 2등급만 그 최저 맞추는 그 라인만 그게 딱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뭐 이따가 국어 하겠지만 이번에 국어가 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무슨 저도 대충 옆에서 듣기로 무슨 CPR인가 뭐 NCP인가 뭐 아무튼 뭐 어려운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아이들이 최저를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거기서 이제 나가버리니까 이거 수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제가 오늘 어머님들과 상담하면서 받은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120일 만에 점수 올리는 게 가능하냐? 기적 같은 일 아니냐? 지금 4등급인데 1등급 되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적이라고 말하려면 한 10년, 2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게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매년 4등급, 5등급 대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강사가 대한민국에 저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다 물어보세요. 다 4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간 케이스 많다고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탈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4등급, 5등급 대에서도 1, 2등급으로 남은 120일 동안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사실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기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느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느냐.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이 벌써부터 이거 남은 시간 동안 될 것도 같지 않은데 그냥 대충 수시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해서 보내고 싶어요. 공부시키려니 저도 스트레스 받고 얘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지레 어머님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요. 충분히 이게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게 올림피아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피아드가 아니고 이미 27년 동안 계속 치러져 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 패턴만 잘 분석을 하면 충분히 120일 동안에도 승부수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잘 얘기를 또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4등급 대에서 1등급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개념도 한 바퀴 돌리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120일을 공부해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신 공부를 하겠다고 수능 공부를 많이 못 해봐서 그렇지 그래도 수능 준비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꾸준하게 해온 친구들이라면 마지막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게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앞으로 나올 수능 문제들의 아이디어가요. 사실은 이미 기출문제라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어머님들 생각해보세요. 수능이 27년 정도 동안 치러졌다고 말씀드렸죠. 국어, 영어하고는 달라요. 수학은요. 27년 전의 미적분과 지금의 미적분의 정의가 같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단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미 기출문제 속에 동일한 개념들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27년 후에 미적분의 개념 정의가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수학의 특징이죠. 그럼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문제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 이미 같은 개념에서 27년 동안 수능 문제를 치러왔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시험 22번 문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바로 오늘 아침 수업에 제가 제 기출분석 책 두고 자 150번 펴봐 170번 펴봐 이거 두 개 합쳐서 22번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적중 아니냐고,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기출문제를 무슨 적중이라고 광고를 하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미 기출문제 속에 어떤 아이디어들을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수능에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 이런 공부들만 조금 해주면 사실은 가장 금방 오를 수 있는 것이 수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무나 그 패턴을 다 골라내진 않아요. 왜냐? 수능 기출문제가 그 27년 동안의 수능 기출문제를 다 보려고 그러면 한 4, 5천 문제, 4, 5천 문제가 뭐예요? 교육청 뭐 사관학교 거까지 다 하면 뭐 거의 한 10,000문제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10,000문제? 그거 어떻게 다 봐요? 그죠? 근데 저는 수능 강의만 20년을 해왔으니까 저는 보면 알죠. 아, 이게 요즘 트렌드고 얘는 나올 것 같고 얘는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걸 아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기출문제에서 꼭 봐야 되는 문제를 한 250에 100, 390문제. 390문제를 제가 딱 찍어줘요. 그리고 그 390문제를 4,000문제 풀 시간에 차라리 10번 보라고 해요. 왜? 그 안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22번 문제, 야 여기 펴봐 여기 펴봐. 애들이 다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요 아이디어들이 이미 기출 속에 다 나와 있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그것들을 뽑아서 완벽하게 본인이 체화시켜 주게끔 하는 공부야말로 남은 120일 동안 정말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뭐 수능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내신 이제 끝나고 나면 엄청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점수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 막 하면 어머님들 고민이 또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내신하고는 다르니까 수능은 분명히 수능 전문가에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저희 또 연구실에서 지금도 벌써 6월 평가원 변형 문제만 제가 오늘만 한 게 한 20문제 정도 만들었어요. 벌써 6월 평가원 변형 유사 문제만 연습시키려고 20문제 정도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동네 학원에서는 기껏해야 기출문제 풀리고 그냥 틀린 거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10,000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오를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런 대형 강의는 애들 엄청 많이 앉혀놓고 보통 보면 막 70명 80명 앉혀놓고 그냥 그 중에 하나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가만히 오고, 과연 수학 공부가 국어 영어도 아니고 이게 되겠느냐. 옆에서 1대1로 붙여도 안 되는 공부가 그 70, 80명 속에 앉혀갖고 그렇게 되느냐. 막 이런 고민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한 게 접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 어머님들의 고민사항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절충시킨 게 접니다. 지금도 문제 만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니까,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줄 컨텐츠들 계속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도요. 아직 우리 어머님들이 앤서가 단과 학원인 걸 모르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3년 후는 저도 7, 80명이 앉아있을지. 근데 지금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저 혼자서도 다 케어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저한테 질문 못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거의 친구들 한 3, 4명당 조교 클리닉 선생님들 한 명씩 다 붙여서 그날 본 테스트, 과제, 틀린 거 다 1대1로 붙여가지고 안 되는 건 끝까지 남아가지고 풀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님들 대형 강의니까 우리 아이가 여기서 케어를 못 받고 그냥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절대로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게 120일이면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제일 효과를 많이 보냐면 아마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아슬아슬한 1등급들이 있어요. 불안한 1등급. 본인이 1등급인데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불안하대요. 아니 너 1등급인데 왜 불안하냐. 그랬더니 뭔가 운이 좋아서 1등급 맞은 것 같다고. 약간 불안한 친구들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제가 멘탈 케어까지도 완벽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확실하게 1등급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친구들은 2, 3, 4등급 대 친구. 왜? 2, 3, 4등급 대 친구들은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개념은 아는데 쓸 줄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 개념들을 꺼내서 쓰게 만드는 걸 하게 만드는 게 제 전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솔직히 5등급은 약간 확률이 있어요. 5, 6등급은 어머님 처음 보내주실 때 한 50% 확률로 보내주셔야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한 50%의 확률.
근데 이런 친구들 있죠. 우리 애가 선생님을 그동안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애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수업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막 내주거든요. 이거 해갖고 오라고. 중간중간에 한 다음에 나한테 카톡하라고 막 이렇게 다 밀착 케어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리드를 해줄 때 우리 아이는 정말 주구장창 잘 따라갈 아이다. 이런 친구들은 50%의 확률을 걸고 보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가다 보면 제 막 포스터 같은 것도 붙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어머님들께 피드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 수학 강사가 정말 많고 수학 선생님들도 정말 많고 어떤 선생님과 수능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주영 선생님과 함께한 게 저의 신의 한 수, 어머님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 라는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딱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올해 이 포스터를 신의 한 수 이주영으로 딱 제작을 했거든요. 제가 올해도 어머님들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예요. 제가 6평 전체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의 상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개념이 돼 있는지 그 다음 진짜 선생님 수업 들어가서 문제풀이 훈련을 해도 되는 아이인지 왜냐면 사실 이 수업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과외를 하는 게 나은데 억지로 떠밀면 괜히 시간만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아이를 잘 때 점수만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수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찍맛이라고 하거든요. 찍어서 맞춘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객관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 잘 때는 아니면 이렇게 달라고 해갖고 시험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 푼 문제를 보고 개념이 좀 잡혔는지 문제풀이 들어가면 될런지 현재 4등급이지만 진짜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보고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국어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CPR인지 MPR인지 지금 재수생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국어의 신영규 선생님 모셔서 다음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